오늘은 부갑상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부갑상선을 배우기 전에 갑상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부갑상선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갑상선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 목록에 가셔서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를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컨텐츠를 좀 길게 안 찍었어요. 편집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건 이 파트인데 이 파트 찾으려면 다 들으셔야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눠서 질병별로, 내분비계 안에서도 질병별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궁금한 질병을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끝에 보시면 제가 항진과 저하증에 대한 설명을 쭉 풀어놓고 마지막에 실제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3-4문제 정도 풀어보는 시간을 그 동영상에 같이 찍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풀어보시고 문제풀이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부갑상선인데요. 부갑상선은 갑상선 안에 박혀있는 내분비 선입니다. 사실 갑상선이 국가고시의 출제 비중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기본간호학에서도 갑상선 제거를 한 수술 환자의 간호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의 원리, 해부학적인 원리, 기능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고요. 성인 파트에서도 물론 한 3-4문제씩은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갑상선은 사실 갑상선만큼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가고시 문제를 보니까 부갑상선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있구나. 제가 한번 그런 걸 느꼈는데요.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강의 끝에 제가 문제를 하나 올릴 거니까 강의 다 들어보시고 아,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갑상선은 이제 강의로 들어가면요. 자, 갑상선 안에 박혀있는 4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내분비 선입니다. 자, 이 제가 사진에 한번 띄워 올렸죠? 자, 이 갑상선은 나비 모양을 한 노란색 선인데요. 약간 이렇게 감싸서 둘러싸서 이 뒤쪽까지 살짝 가 있어요. 자, 부갑상선은 그 뒤쪽 후드 쪽 뒤쪽에 이렇게 박혀있는 4개의 선인데요. 자, 이 갑상선 안에 부갑상선이 박혀있기 때문에 갑상선 제거 수술을 해서 갑상선을 떼어낸 환자들은 모두 같이 제거될까요? 보통은 부갑상선도 같이 제거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갑상선의 문제로 갑상선은 어떤 기능을 했었죠? 대사, 에너지화 시킨다.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가 너무 많이 돼서 막 열이 나고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 뭐 이런 것들 그때 기억하시죠? 자, 그 문제로 너무 많이 에너지 대사가 돼서 얘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를 띄어냈는데 모두 같이 띄어져 나갔을까요? 부갑상선도 같이 띄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부갑상선의 기능을 얘가 몸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선생님, 그럼 부갑상선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같은 공간에 붙어 있지만 기능 자체는 완전 다릅니다. 자, 갑상선은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대사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상선은 뭐라고요? 대사, 에너지 대사. 자, 그럼 이 부갑상선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피 속에 혈중 안에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적절하게 유지돼야 좋겠는데 이게 기능이 잘 안 되면 항진증이 되면 이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조절이 잘 안 돼서 저하증이 되면 농도가 훅 내려가 버리는 자, 피 속의 모아모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해 준다. 자, 칼슘은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인은 콜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칼슘은 우리 뼈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인은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농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일단 이는 제낄게요. 왜냐면 시험에서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해 준다 이 정도의 보기는 나오지만 깊게 인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더라라는 건 잘 안 나오니까 이 칼슘만 갖고 갈게요. 왜냐면 질병에서 나오는 그 증상에는 칼슘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고 외워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갑상선 4개는 뭐라고요? 혈중 내의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라고 먼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됐으니까 피 속의 칼슘 농도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지 않아요. 적당해야 돼요. 정상
농도에 맞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망가졌어요.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진증이라는 질병의 진단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피 속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고칼슘 혈증이 되는 거예요. 이 고칼슘 혈증에 걸리면 눈, 심장, 신장, 췌장에 그 칼슘이 많은 피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칼슘 혈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요거 하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많다는 건 반대로 뼈에서 칼슘을 다 끌어서 피 속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칼슘이 나왔겠어요? 피 속에 칼슘이 높다는 건 다 뼈 속에서 칼슘을 다 뺏어왔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은 양을. 자, 그러면 고칼슘이 혈증이 될 정도로 칼슘을 뺏어왔기 때문에 뼈는 어떨까요? 뼈는 구멍이 송송송 뚫리겠죠. 자, 그래서 골다공증처럼 골절, 뼈의 통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밖에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으면,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높은 고칼슘 혈증이 오면요, 혈관을 수축해버리는 현상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얘는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피 속에 칼슘이 많으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버려요. 이따가 반대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칼슘의 농도가, 피 속의 칼슘의 농도가 떨어질 건데요. 피 속의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테타니라는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얘는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긴장이 안 되고 이완돼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고 지각의 이상도 생기는 겁니다. 밖에 위장계의 증상으로는요, 갈증, 오심, 구토, 변비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치료는 피 속에 칼슘이 높으니까 약물로 피 속의 칼슘을 좀 내려주는 약을 쓸 거고요. 자, 얘가 너무 항진돼서 지금 피 속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간호는 아까 피 속에 칼슘이 많아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장기 내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 속의 칼슘을 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많이 먹어야 되냐면 수분을 평상시보다 많이 먹을 거예요. 우리 보통 정상적으로 마시는 수분은요, 콜라 1.5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정도로 많이 안 마시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먹어주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정상 섭취해야 되는 수분 양인데요. 이 사람들은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피가 찐득찐득하잖아요. 이걸 묽게 하기 위해서 4에서 5리터 정도의 물을 먹어줄 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피 속의 칼슘 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유제품들 같은 걸 제외한 저칼슘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분들 활력 증상, 바이탈 사인 볼 때는요, 고혈압을 자주 봐주셔야 돼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높으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린다. 그래서 고혈압을 잘 봐주셔라. 자,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정리해보면, 자, 부갑상선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피 속의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해 준다. 자, 그런데 부갑상선 기능 항진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같이 끌어올린다. 피 속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정상이 좋은 거다. 정상 수치를 유지해 좋은 거다. 자, 혈중에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높다는 건 찐득찐득한 칼슘이 많은 피가 돌아다니면서 장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그 칼슘 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수분을 많이 줄 거다. 4에서 6리터. 자, 그리고 피 속의 칼슘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약도 줄 거다. 혈중에 칼슘이 올라가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은 더 올라갈 거다. 바이탈 사인에서 혈압을 잘 봐야 하는 이유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높다는 건 뼈 속에서 칼슘을 다 잡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뼈도 간호를 해주셔야 된다. 왜? 쉽게 골절되고 자주 뼈의 통증이 올 것이다. 낙상도 잘 봐주셔야 한다.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선이라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자주 치워주셔야 한다라는 거 잘 보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앞에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보셨죠? 자, 혈중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는 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요. 그에 관련된 증상들을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피 속의 칼슘이 내려간 걸 거예요. 자, 피 속의 칼슘이 내려갔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테타니 요 단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단어가 국시 나오기도 하고 단어 대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테타니는 어떤 증상이냐면 근육의 강직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국가고시에 실제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테타니, 근육 강직, 뭐가 중요하죠? 이렇게 근육 줬다 풀면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만 근육 강직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근육 강직이 온몸에 돌기 시작하면서 후두의 근육 강직이 오는 게 중요해요. 후두의 근육 강직이 오면 얘가 강직돼서 이 숨구멍을 막아서 질식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응급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는 뭘 늘 염두하고 있어야 되냐면 테타니, 후두 강직, 그래서 숨구멍이 막아서 죽을 수 있다. 요거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 어떤 사람이 저하증인가요? 얘 원래 문제가 있어서 저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을 드러낸 사람들은 모두 같이 나갈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거기에 박혀있는 부갑상선도 같이 도려져서 나갈 확률이 많아요. 부갑상선 나가버리면 이 기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하될 거예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어떤 거? 테타니. 왜?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면 반대로 근육의 강직이 온다. 이 테타니가 오면 이런 강직뿐 아니라 얘의 강직이 온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절제 수술한 환자들은 뭘 잘 봐야 되죠? 이 테타니를 잘 봐주셔야 돼요. 부갑상선 같이 떨어져 나갔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종종 병동에서 갑상선 절제 수술한 환자 옆에다가 뭘 두시냐면요. 트라키오 세트라고 해서 기관 절개관 세트를 갖다 놓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머전시 카트를 그 병실 앞이나 그 환자 옆에다가 세트를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거야. 여기에 왜 이런 세트가 있지? 이 사람은 갑상선 절제 수술했는데 대사랑 관련 있는 거야. 열이 많이 나고 서늘하게 해주고 이런 건 나 배웠는데 이건 왜 있지? 하고 이걸 치워주시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열심히 깨끗하게 우리 병동에 이런 거 지저분한 게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이걸 치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간호사실에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테타니가 생겨서 질식된 상황에서 트라키오 세트 어딨어요? 했는데 내가 치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 옆에는 반드시 트라키오 세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병동에 실습을 나가시면 확인해 보세요. 정말 갑상선 기능 절제한 환자 옆에 응급 카트가 있는지, 트라키오 세트가 있는지, 이건 뭘 염두한 거다? 부갑상선을 같이 뗄 확률이 있으니까 부갑상선은 어떤 기능을 한다? 혈중 내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떨어지면 테타니, 여기에 근육의 강직이 올 수 있다. 근육 강직이 왔는지 뭘로 확인을 하냐면요. 여기 근육 강직, 후두에 근육 강직이 와서 질식할 상황이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 근육 강직이 왔는지를 확인하냐면요. 두 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 스텝과 트로소우 증후라는 걸로 우리가 이 근육 강직이 왔는지를 미리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조금 수치가 낮고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환자한테는요. 얼굴에 이렇게 앞면, 귀 앞쪽으로 이 앞면을 툭툭툭툭 쳐봐요. 우리 툭툭툭툭 치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왜 쳐? 아무 증상 없죠. 자, 그런데 이 환자들 만약에 그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으면 그래서 칼슘 내의 농도가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치면 강직이 쫙 와버려요. 자, 또 하나. 자, 트로소우 증후군은 뭐냐면요. 보통 혈압계 있죠? 혈압계를 커플 이렇게 감아요. 자, 그래서 찡 하고 압력이 올라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쪼인다. 불편해. 왜 이래? 언제 끝나? 이러고 말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근육 강직이 쫙 오기 시작해서 얘가 오징어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자, 이게 트로소우 증후군이에요. 자, 그러면 그랬네. 빨리 풀어주면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요. 여기를 쳤을 때 앞면에 강직이 오고 요걸 감았을 때 요 사인이 나타났다. 이건 곰방 여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인이 포지티브다. 그럼 얼른 어떻게 해요? 트라키오 세트 준비하고 지금 딱 대기 상태 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 거죠. 자, 그럼 치료는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져서 요 후두에 강직이 왔기 때문에 아주 응급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피 속의 칼슘 농도를 올려주게 하기 위해서 10% 칼슘 글루코네이트라는 약을 빠른 속도로 투여해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후두 경련 안 되게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옆에다가는 아까도 말한 트라키오 세트라는 기관 절개 관을, 이 튜브를 옆에다 언제든 꽂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졌죠? 아까 급할 때는 10% 칼슘 글루코네이트 넣어줬지만 이제 평상시에는 피 속의 칼슘 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칼슘이 많은 음식이나 칼슘이 많은 칼슘 제제를 넣어주실 건데요. 우유는 혹은 치즈는 칼슘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인도 많대요. 자, 그러니까 우유나 유제품보다는 아예 그냥 칼슘이 딱 빠져서 있는 칼슘 제제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와 관련된 실제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상선 절제술 후 근육 강직, 경련을 호소할 경우 해야 할 검사로 옳은 것은 자, 1번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한다. 2번 혈중 칼슘 수치를 검사한다. 3번 근전도 검사를 한다. 4번 뇌하수체 기능 검사를 한다. 5번 CBC 검사를 한다. 자, 이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몰랐으면 그죠? 부갑상선과 항진과 저하증에 대한 요걸 몰랐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예요. 풀어보셨나요? 자, 갑상선을 수술했대요. 그래서 갑상선이 지금 떨어져 절제해서 나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경련과 강직이 왔대요. 이 말은 뭐예요? 뭐가 같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부갑상선이 같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부갑상선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피 속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 주는데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 저하증이니까 피 속의 칼슘 농도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아까 뭐? 테탄이 근육에 강직이 오고 후두에 경련도 오고 이런 게 와서 응급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강직 왔으니까 빨리 피 속에 무슨 농도를 확인해야 된다? 칼슘 농도를 확인해야 된다. 칼슘 농도 확인하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피 속의 칼슘 농도가 저하로 나왔겠죠. 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뭐가? 부갑상선이. 자,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강직 왔다는 건 이렇게 쳐봤을 때 여기 강직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렸고 그거 아니어도 이 환자가 알아서 강직이 왔어요 라고 경련이 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여기 후두의 경련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응급 상황인 거예요. 빨리 10% 칼슘 글루코네이트 준비해서 때려 넣어주시고요. 그죠? 옆에서 의사들 빨리 콜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트라키오 여기 기관내 절개해서 숨구멍을 열어줄 수 있는 시술할 수 있게끔 딱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부가선선 기능 항진 저하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 몰랐으면 갑상선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갑상선에 갑자기 뜬금없이 경련 강직이 나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부갑상선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